네, 반갑습니다. 주털남 12번째 시간이고요. 예. 요번 시간에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종목. 예, 그래서 오늘의 그 종목은 툴젠입니다. 툴젠. 예. 이 툴젠은요,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인데요. 일단 그 툴젠이란 종목을 이해해야겠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이 관련 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 1차적으로 간략하게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이 항암제 개발 역사를 보면은요, 흔히 세대로 구분을 좀 하는데 1세대부터 3세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지금 3세대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세대는 화학 항암제입니다. 화학 항암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정상 세포까지도 마구 공격을 하는 바람에 탈모, 체중 감소, 뭐 등등 이런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죠. 고통스럽죠. 항암 치료 과정이.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하자 그래갖고 이 보완한 게 2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그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표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겟. 그래서 암세포만을 골라갖고 공격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 뭐냐?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고 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를 억눌러 가지고요.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다. 예. 반면에 장점은 정상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적은 편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바스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바스틴. 이게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고 이 아바스틴은 보통 이 암세포는요,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정상 조직에서 이 암세포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갖고 정상 조직에서 영양분을 끌어다 쓰려고 미세한 혈관들을 막 새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이 아바스틴,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은 이 암으로 가는 영양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끊어갖고 암을 한마디로 굶겨 죽이는 원리입니다. 굶겨 죽인다. 아사. 예. 근데 이 표적 항암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암이 생기는 과정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과정을 선택적으로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 항암제가 영향을 미치는 표적 인자가 암세포 생성에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면 효과가 크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한계인데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려고 또 다시 나온 게 3세대 항암제죠. 3세대. 예. 그 3세대 항암제 대표적인 것이 세포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전자. 여기에 유전자 가위라는 핵심 기술이 작용을 하고요. 툴젠이 바로 이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 가위라고 했잖아요. 마치 그 가위로 싹둑하고 잘라낸 것처럼 잘라내갖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죠. 그래서 유전자를 재배열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 몸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 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실, 그죠? 막 그냥 뒤죽박죽 엉켜있는 실타래,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양 흡사한데요. 그런 모양의 염색사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사. 사가 실사자예요. 그래서 그 염색사가 있고 그 염색사 안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 안에
비유를 하자면 그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잖아요.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뭐 MS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MS 그 엑셀 파일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일종의 그냥 소프트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구나. 그리고 그 유전자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DNA. 그냥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유전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 유전자가 잘못돼 갖고 암 같은 그런 질병, 난치병, 뭐 난치병, 희귀병, 뭐 이런 거를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 유전자 속에 있는 특정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죠? 마치 영상을 편집하듯이 특정 부분을 잘라내 갖고 다시 배열하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인해 갖고 암뿐만이 아니고요. 비단 암뿐만이 아니라 혈우병, 황반변성 등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황반변성이 지금 요즘에 그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젊은 환자들도. 스마트폰 영향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황반변성은 그 망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저 뒤쪽에 있는 망막에 있는 황반에 이상을 일으켜 갖고요. 노폐물이 거기 계속 쌓여 갖고 결국에는 시세포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실명에까지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게 황반변성 환자가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이 유전자 기술은 그 인간의 질병뿐만이 아니고요. 동식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의 성질을 개량해 갖고요. 살이 많은 소, 돼지, 닭 등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영화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 보신 분 계시죠? 그 옥자에 보면 슈퍼돼지 나오잖아요. 예, 근육돼지 이런 것도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미 그 툴젠 그 안에 동식물 사업부에서 지금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작년 8월에 툴젠이 미국 최대 종자기업 몬산토 워낙 유명하잖아요. 몬산토하고 유전자 가위 기술 사용 그 권리에 대해서 기술 판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옥수수, 콩 이런 주요 작물 개발에 툴젠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의 그 암 같은 그런 뭐 질병을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량 위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툴젠에 대해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죠. 그래서 물론 툴젠은 아직 코넥스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넥스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한 2번 정도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긴 했었는데 다 안 됐죠. 이번이 3번째 도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수하는 건데 과거에 왜 실패를 했나 그 이유를 보죠. 첫 번째가 이제 2015년도에 그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때 왜 안 됐냐면 그 당시에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 간의 지분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자칫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갖고 안 됐거든요. 안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시도한 게 2016년도 재작년이죠. 그때 있었는데 그땐 또 왜 안 됐냐? 툴젠이 보유한 유전자 그 가위 기술이 미국의 특허권과 매우 유사하다, 매우 흡사하다, 닮았다.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 그 당시에는 이 관련 국내 특허가 없었습니다. 툴젠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이 3번째 시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국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최대 주주는 누구냐 하면, 김진수, 대표라고 해야겠죠. 김진수 대표, 이분이 그 서울대 화학부 교수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21%입니다. 21%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이 상장 이력을 보면 2014년 6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자본금은 29억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을 또 늘리기 위해 갖고 지난달에 300억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그런 상태고요. 자본금 관련해서는. 그리고 특징은 전체 직원이 한 3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구개발 R&D 관련 인력이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중에서 거의 절반, 약 한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기술특례 상장 시도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성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 그 작년 말 5만 원대에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뛰었어요. 뛰어갖고 코넥스 시가총액 1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요. 거래 금액은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 거래량 또한 코넥스 1위고요. 1위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그 신라젠 있잖아요. 신라젠의 경우도 예전에 너무 올랐다, 뭐 고평가돼 있다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저는 이 툴젠의 코스닥 상장 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호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뭐냐면 그 정부가 제가 이걸 방송에서 털어드렸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유전자 치료제 연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호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생명윤리법을 보면 암, 유전질환, 에이즈 뭐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던 노인성 황반변성 그런 경우 그동안은 이 유전 질환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았습니다. 제약이 많았고, 근데 이게 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툴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뭐냐면 제2의 신라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닥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막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부터 이 주목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툴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